무료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서로 눈치 보며 서 있었죠. 그 줄 한가운데 78살 노인 박노수, 낡은 외투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한 젊은 남자가 불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비켜요. 이렇게 느려서 언제 먹겠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줄 앞으로 끼어들더니 노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노인한테 손대지 마요. 노인네들이 뭐라는 거야? 에이, 재수 없어. 젊은 남자는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급식소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 서울 외곽의 작은 무료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말소리는 낮았고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날씨는 차가웠고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 줄 한가운데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수, 78살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섰어요. 너무 앞서지도 뒤에 처지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조용히 말없이 그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젊은 남자 하나가 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얼굴은 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 좀 비켜요.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수의 어깨를 툭 밀었어요. 순간 박노수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간신히 버텼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노인한테 손대지 마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줄 앞으로 억지로 파고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왜 줄을 어기세요? 누군가 따지듯 물었어요. 여기 다 어르신들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어요. 박노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급식소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영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신고해야죠. 이거 폭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미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어르신, 폭행인데요.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저었어요.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만진 거였어요. 지갑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쓰던 명함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노수, 종합개발계획 설계 총괄 책임자.
하지만 그는 그 명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갑을 닫았어요.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도 급식을 받고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노수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순서가 왔을 때 밥을 받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밥이었습니다. 박노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입안이 텁텁했고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남기는 건 그가 평생 하지 않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박노수는 같은 시간에 그 줄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였어요. 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차례를 기다렸어요.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양보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앞으로 파고들어도 물러섰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이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급식소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노인들은 여전히 줄을 섰고 직원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 박노수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박노수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기 바빴겠지요.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노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급했을 거라고, 배가 고팠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화를 낸다고 해서, 따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하루가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박노수는 그렇게 매일을 버텼어요.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훗날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는요.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결국 이 급식소 전체를 흔들 거라는 거리요.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급식소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구청에서 뭐라고 했대요? 민원이 들어왔다던데요. 박노수는 그 말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그가 침묵했던 일이 보고서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안전 문제라는 이름으로요.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요. 박노수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록은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이제 급식소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두둔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았던 거예요. 일이 커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줄에 서 있는 노인으로요.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박노수는 다시 그 줄에 섰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고
지팡이를 짚는 손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날 급식소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이었어요. 박노수가 그걸 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건물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철거 예정입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이 나이에 매번 사 먹으라고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화가 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박노수도 그 자리에 서서 안내문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졌다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요.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그날이 결국 이 급식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안내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른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울먹였어요. 박노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날 말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내문은 거기 붙어 있었고 철거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지갑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명함이요. 하지만 그는 꺼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자신이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를요. 그날 급식소는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줄을 섰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박노수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끝을 앞당겼다는 것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급식소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줄을 서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없어지는 거래요.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노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 박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박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여기에 최근 민원 및 안전 문제 다수 발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영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우리 급식소는 조용한데 말이에요. 박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어요. 민원이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박노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그날 일 때문인가요? 어르신이 신고 안 하셨던 그 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안전 문제로 기록된 것 같아요. 내부 보고서에 남아있대요. 박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만든 결과를요.
미영은 서류를 접었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이요. 하지만 박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요. 자신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박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좁았고 오래됐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노수, 종합개발계획 설계 총괄 책임자. 그게 예전 그의 명함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요. 그때 그는 이 동네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길을 내고 시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돈도 제대로 주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집부터 지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살 곳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혼자서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이 동네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생겼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그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일이었습니다. 박노수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닫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답답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였어요. 박노수도 가기로 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설명회 날이 왔습니다. 동네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박노수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쪽 구석 자리였어요. 늘 그렇듯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구청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단정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최민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오늘은 본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민재는 서류를 펼쳤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본 재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발전의 방해입니까? 노인 한 명이 일어서서 따졌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최민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들이었어요. 합리적이라니. 우리 밥 먹는 데가 없어지는데 그게 합리적이에요? 박노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 좀 하세요. 어르신이 옛날에 이 동네 만드셨잖아요. 박노수는 깜짝 놀라 그 노인을 봤어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때 일을요.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옛날 일은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다를 거예요. 박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계속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화를 냈고 구청 측은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민재도 그를 바라봤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박노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일어섰어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급식소는 문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노수는 말을 이었어요. 여긴 사람들이 하루를 버티는 곳입니다. 밥 한 끼가 그날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곳은 그냥 급식소가 아닙니다. 최민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사고와 민원이 기록된 시설입니다. 안전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고가 바로 자신이 침묵했던 그날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침묵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입이 굳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최민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화를 냈습니다. 박노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그날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박노수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이미 진 뒤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공무원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공무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거기에는 옛날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함께요. 박노수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수, 종합개발계획 설계 총괄 책임자.
박노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이 굳었습니다. 공무원은 놀란 얼굴로 그를 봤어요. 어르신이 이 동네를 만드신 분이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옛날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구청장님이 계속 찾고 계셨어요. 이 동네 개발 관련 자료를요. 박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이 사실을요.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게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무원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박노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노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자신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걸요. 그날의 침묵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듯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노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늘 입던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급식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줄을 서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박노수도 줄에 섰습니다. 늘 서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식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여기 안전시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화기 점검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요. 미영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눈빛은 불안했어요. 박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급식을 받았습니다. 박노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폐쇄 사전조사 같아요. 이러다 정말 문 닫는 거 아닐까요? 박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떠났어요. 박노수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급식소를 나서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아봤어요. 어제 그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요. 혹시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노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식소 옆 벤치에 앉았어요. 공무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어르신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동네를 만드신 분이 바로 어르신이셨다니요. 박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구청장님이 뭔가 찾고 계세요. 옛날 자료를 계속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박노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왜 찾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동네 개발 관련 자료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특히 설계 책임자 이름을요. 박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동네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박노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옛날 일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박노수는 일어섰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이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노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최민재가 그 자료를 찾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는 양복 한 벌을 꺼냈어요. 오래된 양복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넥타이였어요. 박노수는 양복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입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당했던 시절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던 시절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양복을 다시 옷장에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입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수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장에는 공사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그가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달랐어요. 당당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했고 회의도 이끌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완공 사진이 나왔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한 일이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절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박노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이는 곳에 두기로 한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침대 위에 올려둔 양복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오래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노수, 종합개발계획 설계 총괄 책임자.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으니까요.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박노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 같아서요. 미영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박노수는 줄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최민재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공무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구청장이 또 왔네. 무슨 일이래? 최민재는 급식소를 둘러봤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급식소 책임자분 계십니까? 미영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입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은 급식소 안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박노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른 노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구청장이래.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할까? 박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한참 후 최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차에 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노인들을, 줄을 선 사람들을요. 그리고 박노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최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양복을 입은 그를요. 넥타이를 맨 그를요. 몇 초였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어요.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곧 떠났어요. 박노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렇게 쳐다본 걸까요?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노수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미영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또 왔는데요. 내일 최종 회의가 있대요. 그 자리에서 철거 일정이 확정된대요. 박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요? 벌써요? 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하신대요.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박노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가겠습니다. 미영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르신이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미영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노수는 집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명함을 꺼냈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명함 하나로 뭔가 바뀔까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최민재가 듣기는 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이 동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요. 그리고 이 급식소가 왜 사라지면 안 되는지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박노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됐어요. 말할 준비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노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양복을 다시 입었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요. 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박노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구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급식소 노인들이었어요. 미영도 보였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미영이 박노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양복 입으셨네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영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박노수도 그 뒤를 따랐어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의자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단상에는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뒤쪽에 앉으려 했어요.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달라야 했어요. 그는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을 거예요. 잠시 후 구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민재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재는 앞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노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늘은 재개발 지역 내 시설물 철거에 관한 최종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지도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보였습니다. 급식소가 그 안에 있었어요. 본 지역은 낙후 시설이 많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소의 경우 최근 폭력 사건과 민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노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따라서 본 시설은 우선 철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최민재는 서류를 넘겼어요. 철거 일정은 다음 달 초로 확정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울먹였어요. 박노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어서야 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최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최민재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박노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똑바로 섰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이 지역 개발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최민재는 잠시 서류를 봤어요. 구체적인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민재는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박노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동네는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주도 개발 사업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최민재도 그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노수는 말을 이었어요. 정부는 건물부터 짓자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반대했습니다. 사람들 집부터 지어야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혼자 버텼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렸지만요. 결국 해냈어요. 사람들이 살 집을 먼저 지었고 이 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박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공무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구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설계 총괄 책임자 박노수.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최민재는 스크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공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사진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공사 현장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수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이요. 회의실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최민재는 사진을 보고 박노수를 봤어요. 다시 사진을 보고 다시 그를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노수? 최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수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노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박노수입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비틀거리듯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노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회의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최민재는 박노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최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은인이라 부르던 분이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박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인이요? 누구 아버지요? 최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이 동네 첫 입주자였습니다. 최상훈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상훈.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집이 없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울던 남자요. 박노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집을 내줬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급한 사람부터 들어가게 했어요. 당시 살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이 집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를 만든 사람, 나라보다 먼저 사람을 챙긴 분이라고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때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도 못 갔을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수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최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그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철거하려던 급식소에 어르신이 계셨다니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까?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했으니까요. 최민재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급식소는 보존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미영이 박노수 옆에서 손을 입에 댔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민재는 박노수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 동네가, 이 급식소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박노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 이제 압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노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 얼굴을 보며요. 박노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최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동안 왜 침묵하셨습니까? 박노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동네를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박노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게 자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게 부담이 되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최민재는 박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압니다. 침묵이 때로는 용기보다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요. 최민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박노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급식소가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줄에 서고 싶어요. 늘 하던 대로요. 최민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이제 어르신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박노수도 작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박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복을 벗었어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낯선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니까요. 숨기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급식소는 여전히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안도감이 보였어요.
철거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퍼진 뒤였습니다. 박노수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줄을 섰어요. 아침 10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런 인사들이 들렸어요. 박노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함께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표했어요. 누군가는 그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수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주목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걸요.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식소 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신대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미영은 웃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습니다. 침묵했던 제 잘못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오래 숨어 계셨어요? 박노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과거가 드러나는 게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박노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줄을 선 노인들을요. 웃고 있는 미영을요. 따뜻한 급식소를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노수가 급식소를 나서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재가 내렸어요. 어르신, 그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최민재는 차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태워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박노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최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한 동네에 멈춰 섰습니다. 박노수가 아는 곳이었어요. 자신이 만든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최민재가 말했어요. 제가 자란 곳입니다. 어르신이 지어주신 집이 있는 곳이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민재는 한 건물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저 3층이 저희 집이었어요. 최민재가 가리켰습니다. 그때 정말 추웠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셨고 어머니는 아프셨죠.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요. 박노수는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사하던 시절이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던 시절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최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다고요. 어르신이 집부터 지어주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커서 꼭 기억해라.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남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남는 거다. 박노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어르신을 은인이라 부르셨어요. 평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최민재가 박노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이 계신 급식소를 없애려 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잘못입니다. 최민재는 한참을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 알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침묵은 때로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요. 박노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건물을 바라보며요. 그날 저녁 최민재는 박노수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박노수가 내리려는데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박노수가 돌아봤어요. 앞으로 급식소에서 뵙겠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박노수는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최민재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박노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어요. 최민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수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급식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청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급식소 운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박노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낸 겁니다. 그날 오후 급식소에 손님이 한 명 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최민재였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온 거였어요. 최민재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한 끼 먹어도 될까요? 미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네, 물론이죠. 최민재는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노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어르신, 옆에 앉아도 될까요?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십시오. 최민재는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다른 노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광경이었어요. 구청장과 노인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요. 밥을 다 먹은 후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박노수도 웃었어요. 자주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입니다. 최민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노인들에게도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민재는 나가면서 미영에게도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최민재가 나간 후 급식소는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박노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말하길 잘했다고요. 침묵을 깨길 잘했다고요. 그날 저녁 박노수는 집에 돌아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보던 그 사진첩이요. 펼쳤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이요. 웃고 있는 모습이요. 박노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이는 곳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박노수는 다시 급식소로 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10시에요. 줄에 섰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받았어요. 웃었습니다. 어르신, 먼저 드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줄은 지켜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역시 어르신이세요. 박노수도 웃었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밥을 받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밥이었습니다. 늘 먹던 밥이요. 하지만 오늘은 맛이 달랐어요. 더 따뜻했습니다. 더 맛있었어요. 박노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요. 감사하게 먹었어요.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미영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어르신.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노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존재를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엔딩.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급식소는 여전히 문을 열었어요. 아침 10시였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박노수도 그 줄에 있었습니다. 늘 서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웃었고 인사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급식소 안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구청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급식소.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미영은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메뉴 좋아요. 된장찌개예요. 박노수는 웃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다른 노인들이 앉았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재가 들어왔어요. 요즘 자주 오는 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렀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최민재는 밥을 받아서 박노수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박노수는 웃었습니다. 늘 이 시간에 오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동네 행사가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박노수가 물었어요. 무슨 행사인데요? 최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 동네 개발 30주년 기념식이에요. 어르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는. 최민재가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숨지 마세요. 어르신이 만든 동네예요. 당연히 계셔야 합니다. 박노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최민재는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행사 날이었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도요.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옷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민재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동네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나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예산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민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박노수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박노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박노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드러나는 게, 알려지는 게요. 박노수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침묵은 때로 용기보다 더 큰 잘못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남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이름은 침묵이 아니라 말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리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더 크게, 더 길게요.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박노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이 동네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어요. 고개를 숙였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복을 벗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당당한 눈빛이요. 박노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동네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동네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요. 박노수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노수는 또다시 급식소로 갔습니다. 10시였어요. 줄에 섰습니다. 늘 서던 자리였어요.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자리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노수도 웃으며 답했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밥을 받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밥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요. 옆에는 다른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수에게는 특별했어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식판을 정리했어요. 미영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요. 내일 또 올게요. 박노수는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박노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이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요.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박노수는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 아래를요.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으로요.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남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 이름은 침묵이 아니라 말할 때 만들어집니다. 박노수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요.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가 바랍니다.